자, 카톡으로 맞은 개수 좀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13번. 한번 맞은 사람. 하나, 둘, 셋. 3명 빼고 다 틀렸어. 근데 사실 13번 같은 것도 이제 이거 뭐 쉬운 건 아닌데 문제 형태는 좀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뭐 원판 나오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적용해서 구하는 이런 류의 문제도 사실 많이 했던 거라서 익숙하기는 합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그런가?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희 자체는 좀 익숙하잖아. 원판이랑 뭐 사인 코사인 쓴다는 그거 자체는 익숙하긴 한데 볼 때마다 새로운 거 어떻게 하지? 자, 일단은 저기 이제 세팅 먼저 해보자. 지금 보면은 이제 원판 안에 그 삼각형이 들어가는데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 지금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최대로 되게 하는 점피를 이제 Q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높이가 지금 가장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여기 AC를 밑변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맞죠? 그 AC를 이제 밑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Q점을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계속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중간에 이제 각도 하나 나옵니다. 이 각도가 120도. 이런 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 AB랑 BC가 2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2A라고 해도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ABC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각도를 이제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알고 있겠지만 이게 지금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각도 두 개를 더해주면 180도가 나와야 되거든. 뭐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사실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라고 잡는 게 맞지 않을까? 납득이 되죠? 두 개를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QA라고 되어 있는데 QA가 사실 이 길이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쪽 길이가 6루트 10이라고 나와 있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도 6루트 10이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여기는 이제 1인면 삼각형이 될 거니까. 맞죠? 맞지 않아? 1인면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문제에 대한 조건은 요 정도면은 다 썼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C, D, B니까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 여기를 이제 D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제 R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삼각형 C, D, B 요거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를 좀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죠. 맞니?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삼각형 요거 C, D, B 이거를 원하는 거잖아. C, D, B 오른쪽 삼각형. 자, 그러면 야, 사실 여기를 구하려면 A만 알면 되는 거 아닐까? 맞지?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소문자 A만 알면은 여기다가 사인 법칙 먹이면 바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구한다기보다도 A만 알면은 끝나는 거야. 이건 납득을 하죠. 그러니까 사인 120분의 2A 해가지고 반지름을 이제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알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포인트가 여기랑 여기의 각도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을 먹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만 구하면 되니까 A에 대한 관계식 하나만 넣으면 되겠네. A에 대한 관계식. 그러니까 A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 여기서 사인 법칙 먹이는 거 눈에 다 들어올 테니까. 그 A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침 각도가 세타의 파이 빼기 세타거든. 그럼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여기 AC가 지금 공통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발상이 여기랑 그러니까 오른쪽 삼각형이랑 왼쪽 삼각형 있잖아. 여기에다가 둘 다 코사인을 먹이는 거야. 둘 다. 그러면 둘 다 코사인을 먹이면 AC가 지금 공통이라고. AC가. 그래서 AC가 공통이니까 끝난 거 아니야? 자,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공통이라고. 이쪽 길이. 보이니? 그러면 오른쪽 삼각형에다가 먹여도 얘가 나오고요. 왼쪽 삼각형에다가 먹여도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코사인 세타도 지금 마침 주어져 있잖아. 다 풀었네. 이거를 수식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C의 제곱이야.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오른쪽에 먹였어.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마이너스 2A 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당연히 이 왼쪽 삼각형에도 먹일 수가 있으니까 360이 두 번이 나오고 마이너스 2 AB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끝났네. 여기 정리만 좀 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4A 제곱에 코사인 세타가 지금 마이너스 8분의 5가 들어가고 오른쪽은 이제 720에다가 720에 근데 여기는 이제 요거 이제 살짝 조심하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8분의 5 정도? 그러니까 요거 해가지고 A만 구하면 돼요. 자, 계산을 조금만 더 해볼까? 얼마 나오죠? 8, 9, 72니까 아이고 8, 9, 72니까 9, 5, 45 450 빠지면서 270이 남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되지. 그럼 얘는 5A 제곱에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70 그러면 끝났지. 여기만 정리하면 돼. 된 거 같네. 끝났어. 산수만 좀 해주면 돼. 이거 혹시 15로 약분이 되나? 얼마가 나오죠? 18인가? 그러면 9배 치면 36인가요? 36 나오고 그치? 어쨌든 A제곱 나왔으니까 A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A만 나왔으면 뭐 게임 끝이지. 그럼 이제 요 오른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만 먹이면 된다.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다시 말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사인 법칙을 먹이려면은 여기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각도가 코사인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이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요건 눈에 좀 들어와? 두 개 더했을 때 이제 180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이 은근히 많이 등장을 한다고. 도형 파트니까. 두 개 더해서 180도 되는 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먹이면 됩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넘어갈게. 자, 하나 넘기시고요. 15번은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한 번 더 풀어봅시다. 15번이요. 저번에도 좀 비슷한 걸 풀었어서 괜찮았을지 뭐 이거 맞았잖아. 15번. 오, 많이 맞았네요. 빠르게 풀고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빠르게 풀고 넘어갑시다. 자, 15번이요.
알고 있겠지만 역추적을 좀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되는 A1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니까 A1을 물어봤지만 사실 A1부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럼 이제 한번 좀 해볼게. 일단은 이제 A4 먼저 가야겠지? 그치? 이제 또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자, 한번 해보면. 경우의 수가 이제 보면, 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잠깐만 따져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4보다 크면은. 천천히 한번 해봐요. 두 개 같아야 되는데. 얘는 이제 합격이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제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n에다가 이제 4를 넣어주시고요.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찾으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주면 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된다. 그러면 A3이 만약에 이제 3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A4랑 A3이랑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고. 어려울 게 없어.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A4는 n에다가 3을 넣는 거니까 7 빼기 A3가 되는데 방금 A4가 5라고 했거든. 맞죠? 그럼 여기까지 갔으면 A3에다가 2를 넣으면 되지. 이것도 답이 되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별거 없어. 2도 되고 5도 되고. 이제 거의 됐죠? 이제 A2를 다시 공략을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돼. 얘가 만약에 2보다 커? 그러면 A3랑 A2랑 같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2랑 5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2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5 하나밖에 안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조금만 더 해보자. 근데 이제 만약에 A2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n에다가 2를 넣는 거니까 4 빼기 A2.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 A2는 이렇게 나오나? 근데 이제 보면은 A2의 범위가 요거니까 얘는 둘 다 합격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얘도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내리면 돼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요거 최종 결론. 자, 좀만 더 해볼게. 만약에 A1이 1보다 커. 같아야 돼. 근데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랑 5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자, 조금 더 해보자. 만약에 얘가 이거야. 조금 더 해볼게. 그럼 n에다가 1을 넣는 거니까 1 빼기 A1인가? 맞죠? 1 빼기 A1. 근데 이제 A2를 이렇게 3개로 맞춰주고. 그럼 여기서 가능한 A1은 이건가? 맞죠? 이렇게 3개. 근데 이제 문제는 A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네. 여기 보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가정이 있잖아? 이렇게 2개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 종합을 하면은 2랑 5랑 이렇게 2개? 됐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꼭 맞추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딱히 어려운 거 없잖아. 그냥 순서대로 쭉 진행하면 돼요.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야, 그리고 19번 이런 건 빨리 풀어서 맞춰야 돼. 19번. 그냥 접선만 구하면 되잖아. 19번 같은 거는. 21번 가는 걸로 합시다. 19번 할까요, 그냥? 뭔가 좋아하는 싶고. 일단 21번 가겠습니다. 요거 혹시 뭐 또 많이 맞았겠지만 포인트를 혹시 말로 할 수 있니? 그러니까 요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좀 가장 쉽게 풀 수 있을까? 맞은 사람 일단 많이 맞았을 것 같은 하나, 둘, 셋, 네 명이요? 포인트를 혹시 잡을 수 있나? 중점? 중점?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사실 이게 대칭 관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는 아니잖아. 역함수 관계는 아닌데 역함수 관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방금 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밑으로 두 칸을 내리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는 평행 이동을 생각하는 거야. 평행 이동.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아래로 내린다는 거지. 한글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밑으로 두 칸을 내립니다. 근데 두 칸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랑 얘가 완전히 대칭 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밑으로 두 칸을 내리는 거예요. 일단 한번 내려볼게. 봐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쟤를 밑으로 두 칸을 내리잖아? 그러면 역함수 관계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칸을 이제 내린다고 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이. 사실 내리지 않고도 풀 수는 있는데 내려서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야. 이게 더 쉽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직선은 요 대칭하는 요 y는 x랑 수직으로 만나요. 왜냐면은 기울기가 서로 90도 관계잖아. 그러니까 수직이 된다고, 수직. 그래서 요거를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요 놈의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제 도형을 조금 보면은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판을 생각해야 되거든. 그럼 지금 AB가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AB가 되는 건데 사실 얘가 이제 정확히 AB가 되는 건 아니고요. AB를 밑으로 두 칸 내린 폼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밑으로 두 칸을 내린 거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를 AB라고 쓰기는 조금 그렇고 AB를 밑으로 두 칸 내린 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프라임 정도 쓰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B를 밑으로 두 칸 내리면은 이제 요점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설명 좀 납득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요점이 센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센터가 여기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아이 미안. 어우 못 봐주겠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좀 그림이 좀 잘 안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설명은 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요 원판을 하나 잡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황을 좀 보면 여기가 이제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를 뭐 C' 이렇게 잡아야 되나? 어쨌든 밑으로 두 칸 내린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중심의 좌표가 2분의 19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원래 시점은요. 잠시만,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 원래 시점은 사실 여기 위에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위에 있겠죠. 원래 시점. 원래 센터는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밑으로 두 칸 내리는 거잖아. 밑으로 두 칸 내리는 거니까 요 점이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야. 맞죠? 밑으로 두 칸을 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데 원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였잖아. 그럼 밑으로 두 칸을 내렸을 때는 여기서 2를 빼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C'의 좌표가 그러니까 C'의 이제 y좌표가 자 여기는 좀 나중 얘기고 y좌표는 2분의 19에서 2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밑으로 두 칸 내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좌표가 이거잖아. 밑으로 두 칸을 내리는 거니까 2를 빼줘야 된다고요. 그럼 2를 빼주면 얘가 2분의 1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요 C'이 저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x좌표도 똑같이 2분의 15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건 납득이 되죠? 똑같이 2분의 15가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원래는 거기에 이제 원의 넓이가 나오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당연히 반지름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이 이렇게 나와. 근데 반지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정확히 45도짜리 직선이잖아. 그래서 요 반지름만 갖고도 요 길이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반지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자 조금만 더 해보자. 여기가 2분의 15, 2분의 15야.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A점도 금방 구할 수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A점을 구하려면 왼쪽으로 2분의 11만큼 가요. 맞니? 자, 왼쪽으로 2분의 11만큼 가고 위쪽으로도 2분의 11만큼 가는 거지. 여기가 지금 정확히 45도짜리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 왼쪽으로 2분의 11 가고 위쪽으로 2분의 11 올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렇게 좌표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요런 식으로. 어때?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저 이제 A 프라임이 얘가 2,13이 나와. 맞지? 근데 얘가 2,13이 나오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요 A 프라임은 여기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림상. 설명이 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 점이 저기 저 지수함수 위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위쪽에 들어가야 돼. 요 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혹시 어려운 게 있어? 그러니까 핵심은 밑으로 두 칸을 내린다는 거. 사실 이거 두 칸을 안 내리고도 할 수는 있어요. 안 내리고 할 수도 있는데 내리면 어쨌든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눈에 금방 들어오잖아. 그래서 내리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됐지? 자 이렇게 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거 3개는 다 풀어줬는데 혹시라도 요거 좀 더 풀어주세요 하는 거 있니?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야. 혹시라도 내가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없어?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있으면 얘기하시고.
처음 괜찮았던 거 맞아? 여기 좀 불안한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뭐 그런 거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 범위에서 생각하면 돼요. 넘어간다? 자 넘어갑시다. 혹시 이거 방금 봤던 거 여분 시험지 2개가 남는데 집에서 더 풀어볼 사람 있어요?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다시 뽑아줄게. 뽑아주면 됩니다. 여분 시험지 혹시 더 필요하신 분? 복습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요. 얘들아 저기 일단은 확정 교재 좀 꺼내시고요. 필기 노트 같은 거 좀 꺼내봐봐. 뭔가 필기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꺼내봅시다. 이게 애매한데 원래 이거 해설 끝나면은 좀 잠깐 쉬었다 갈까 했는데 우리 뭐 지금 쉬기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잠시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문제도 풀어야 되고 중복조합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중복조합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중복조합부터 하는 게 좋잖아. 그럴까 차라리 중복조합을 먼저 일단 때려놓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개념 설명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복조합은. 어차피 그럼, 저번 시간 50번까지 해가지고 오늘 50문제는 됐는데. 그래요. 그럼 저희 수요일 때 2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중국점이 좀 더 어려운데 그래도 될까요? 아니 근데 그 어려운 거는 중복조합이 더 어려운데 설명해주는 양은 앞부분이 훨씬 많았어. 주제가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두 개를 설명했던 게 아니잖아. 주제가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시간은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걸릴 거야. 그럼 저기 그냥 일단은 종목조합 먼저 갈게요. 종목조합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싹 다 문제풀이로 넘기겠습니다. 자, 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좀 펠리노트가 좀 그것 좀 이제 꺼내시고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보자. 자,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는 중국